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사람들 앞에서 생각과 깨달음을 나누어 온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나이 65쯤에 겪었던 아주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흔한 실패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이미 그렇게 하셨다가 허무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직접 겪은 이 이야기가 작은 이정표가 되어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닭갈비집을 오래 운영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제주시에서 꽤 유명했어요. 식당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고, 관광차가 여러 대 들어올 만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안하더군요. 우리 아이들 서울로 보내면 어떨까? 당시만 해도 제주도보다 서울이 교육 여건이 훨씬 낫다는 얘기가 많았고,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는 마음에 저도 망설이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서울 가서 공부시키면 서울대학교 같은 높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처음에는 아이들과 아내를 서울에 보내면서도 제가 혼자 제주도에 남아 매일같이 식당을 지켜야 했습니다. 월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그 돈을 거의 다 서울로 보내 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생활비 등을 댔어요. 한 달에 몇백씩 꼬박꼬박 보내다 보니 저 자신에게 쓰는 돈은 거의 없었고, 빚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아이들이 큰 대학에 들어가 훌륭한 사람이 될 테니, 그때는 모든 게 해결되리라 하고 굳게 믿었죠.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각부터 밤늦게까지 닭갈비 굽고,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손님 맞이하고, 명절에도 서울에 못 올라가고 혼자 가게를 지켰어요.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고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전화 통화도 잠깐씩밖에 못했습니다. 주말에 때때로 서울에 가서 가족 얼굴을 볼 때마다 그래, 이게 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죠. 특히 아이들이 모의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독하게 마음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큰아들은 서울대학교 법학 쪽으로 진학했고 작은아들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식당 손님들에게 고기며 술이며 막 그냥 베풀 정도로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아이들 꿈을 위해 이만큼 고생한 보람이 있다.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아들이 법학 전문 과정을 준비하느라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작은아들이 또 시험 공부를 하느라 여전히 생활비가 필요하고, 사실 저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투자와 지원이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분이 갑자기 가게를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게가 꽤 유명했고 또 관광객도 많으니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거죠. 10손가락 정도로 헤아리는 큰 돈을 제시하면서 사장님, 제가 이 식당 인수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통화했는데 아내가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당신도 서울로 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 가게를 팔고 가족이 모두 모여 살자. 라고 강력히 권유했어요. 저도 사실은 너무 그리웠습니다. 돈만 벌겠다고 16년이나 떨어져 지냈으니 이제야말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었죠. 그래서 별 고민 없이 가게를 넘겼습니다. 이제 서울 가면 가족들이랑 매일 같이 밥 먹고 아침마다 얼굴 보면서 웃고 주말엔 다 함께 놀러 다니겠지 하고 들떴어요. 하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해보니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이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아, 오셨어요? 정도로만 인사하고 아내는 써먹한 표정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았지만 아이들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아내는 방송을 보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도 건성건성
마치 제가 손님처럼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한 집에 모여 사니 어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이해해보려 했지만 제가 불편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뜬금없이 제게 별도의 방을 내주었어요. 저는 예전에 한 집에서 잘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방을 따로 쓰라고 하지? 하고 의아했죠. 아내는 당신 코골이가 심하니까 라고 했지만 왠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주말에 뭘 같이 하자고 해도 각자 바쁘다고만 하고 제가 혼자 큰 기대를 품고 올라온 거였는데 온 집안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재산 나눠서 나오면 우린 걱정 없어. 그동안 조금씩 빼돌린 돈도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듣는데 저는 온몸이 떨리고 땀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16년 동안 내가 돈 벌어 서울로 보낸 걸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았더니 이미 아내가 저 모르게 제 인감도장을 위조해 여러 서류를 만들어 두었고 재산 상당 부분이 아내 쪽으로 이전된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 라고 했고요. 알고 보니 아이들도 아내 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산의 80% 정도를 잃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은 돈이라곤 얼마 되지 않았고 집도 나가야 했고 아이들도 연락 한 번 없는 상황이었죠. 제 인생 55년 가까이를 바쳐 일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했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길거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게 그래, 제주도로 돌아가자. 적어도 거긴 내가 살던 집도 있고 기억도 있고 뭐라도 남아있지 않겠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달랑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들고 다시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닭갈비집은 가맹점이 들어와 전혀 다른 식당이 되어 있더군요. 길거리도 바뀌고 옛날 기억이 남아있긴 했지만 주변 풍경이 너무 달라졌고 사람들조차 새 얼굴들로 바뀌었어요. 저는 월세가 싼 작은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우울증처럼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대충 먹고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16년을 바쳐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나. 가족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뜻밖에도 옛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년 한 명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세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며 안아주더군요.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이제 제주도의 큰 음식업체에서 최고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가맹점을 50군데 넘게 운영하는 굉장한 인물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사장님, 예전에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닭갈비 양념이며 손님 대하는 마음가짐이 제게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서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꼭 보답하고 싶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 회사에서 새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을 가르치는 임원 일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망설여졌는데 이 젊은 친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매일 저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사장님이야말로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사장님이 다시 일어서셔야 저도 기쁩니다. 하고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진짜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친구의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또 감사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서 새 양념이나 새로운 조리법을 구상하고
직원들에게 그동안 제가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열심히 알려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제가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되찾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어요. 아,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저는 회사 근처 한 복지관에서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을 보게 됐습니다.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곳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이 충분히 맛있어 보이거나 영양이 풍부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순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국 그 젊은 최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내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 같은 걸 열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장님,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승낙했죠. 그래서 제주도 옛 도심 쪽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 도기에 든든한 한 끼라고 이름 지어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침부터 장을 보고 어르신들께 드릴 밥과 국,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처음엔 20분 정도가 오셨는데 제 닭갈비 양념을 응용해 만든 된장찌개며 푸짐한 반찬들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들과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게 바로 진정한 정이구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온기가 이렇게나 크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들한테는 그런 따뜻함을 주고 싶어서 16년을 바쳐 일했는데 결국에는 돈만 빼앗기고 마음도 다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제 요리를 맛있게 드시면서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밥을 그냥 공짜로 먹어도 되나 몰라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시고 저도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렇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 어느새 그곳이 제게 새로운 가족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도 그분들과 매일 함께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봉사를 돕는 직원들, 그리고 그 젊은 최고 책임자는 저를 정말 친근하게 대했어요. 저는 아, 진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 노후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65이 되던 해, 저는 제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공원을 2바퀴 정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운동할 틈도 없었고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어요. 서울에서 배신당해 내려왔을 때는 또 자포자기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급식소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내가 좀 더 건강해야 이분들을 오래 도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래서 술, 담배부터 줄이기 시작했고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수치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 닭갈비 양념을 토대로 한 새로운 건강식 메뉴들을 개발했는데 전국 가맹점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사용료 같은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벌면 전부 서울로 보냈는데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해 관리할 수 있게 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월급과 추가 수입을 합쳐 적절히 저축도 하고 집 월세도 내고 필요한 생활도 하니까 아, 내가 지금은 비록 혼자지만 이렇게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어느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사진기를 쓰시는데 그분이 제주도의 풍경을 찍으며 사시는 모습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셔터만 눌렀는데 일출 사진을 찍으러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고 오름에 올라가 일몰을 보면서 카메라로 담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장사가 잘 돼야 돈이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오늘은 하늘이 붉은 빛으로 곱게 물들었네. 저 구름 뒤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까
하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탄하게 됐어요.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나이 들어도 새로 배우고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더 신이 났습니다. 물론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특히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는 내가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하며 괜히 마음이 쓰리기도 해요. 그래도 예전처럼 왜 연락이 없지? 날 필요로 하지 않나? 하면서 괴로워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됐고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연락을 해오면 서로 안부를 물으며 담담히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너희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짧게 주고받고 끊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전화 한 통에 매달려서 언제 올 거냐, 아빠 보고 싶지 않냐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집착이 없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가 방송 기획자분 귀에 들어갔는지 다큐멘터리 같은 기록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엔 솔직히 부담스럽고 제 이야기가 뭘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싶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아직도 저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다 결국 상처받고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거나 깨달음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깨달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후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65에 거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제가 새로 태어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내게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만약 그 잘나가던 식당을 그냥 계속 운영했다면 저는 정작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챙긴 채 늙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위기와 배신을 겪은 덕분에 저는 더 큰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요즘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누굴 만나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진을 찍을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바로 삶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마음, 그 상호작용이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이고 나이 들어서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자녀에게 모든 걸 걸지 마시고 제발 본인의 건강과 경제적 자립부터 신경 쓰세요. 저도 처음엔 아이들이 잘 돼야 나중에 나도 편해지겠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너무나도 모호한 기대였음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부모의 희생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란 게 있지만 그걸 맹목적으로 믿었다가는 저처럼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본인 건강부터 챙기시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아침 운동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과하지 않게 골고루 드시고 스트레스는 최대한 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연락에 목매지 말고 친구나 이웃 혹은 새로운 모임을 통해 관계를 넓혀보세요. 나이 들면 새로운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라는 말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어르신들, 회사의 젊은 직원들, 그리고 저를 챙겨주는 최고 책임자 그 친구까지 전부 제가 나이 들어서 새롭게 형성한 인연이니까요. 그리고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봉사활동이에요. 작은 거라도 남을 도와주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울하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제 문제가 훨씬 작게 느껴져요. 저는 특히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누어 드리면서 이게 참된 행복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가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지금은 낯선 분들과 인간적 교감을 나누며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꾸준히 돌봐야 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초라한 모습이 싫었는데 이제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65이 되어 비로소 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게 된 거죠. 이런 모든 변화가 사실 저는 아주 감사해요. 누가 후회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즐거움도 몰랐겠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길을 다시 걷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제 과거를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실수, 아픔, 배신이 제가 더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으니까요. 최근에는 무료 급식소에 어떤 새로운 봉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예전에 저처럼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크게 힘들었다고 해요. 어찌어찌해도 자녀들이 자기 곁을 떠나고 결국 남은 건 외로움과 빈 통장뿐이었다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앓았는데 저와 비슷한 길을 걸으면서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보려고 이 봉사에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 혹은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럼 내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나 저처럼 뒤늦게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실 분들께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예전엔 저도 인생은 60이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60 넘어서도 70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 선배들이 70, 80에도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즐길 거리를 찾고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하루를 빛나게 살고 계십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으로 바꾸는 그 작은 용기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건강을 챙기고 작은 취미나 봉사를 시작하고 혼자라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독일 줄 안다면 노후는 정말 황금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자녀 교육만 보고 달려갔지만 정작 그 끝에는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배신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겪고 나니 결국에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후를 잘 보내고 싶다면 첫째, 자녀에게 모든 걸 거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둘째, 내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위해 오늘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식사, 운동, 수면, 이 세 가지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만나길 두려워 마세요. 나이 들어도 좋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작은 즐거움과 취미를 적극 찾아보세요. 사진이 됐든 뜨개질이 됐든 악기가 됐든 걷기가 됐든 스스로 몰입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인생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다섯째, 봉사나 나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무료 급식소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우리는 이미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을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꽃피울 수 있는지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저처럼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으며 모든 걸 바치다가 결국 상처를 받는 분들이 더 이상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미 상처를 받았다 해도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란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65에 빈털터리의 외로운 몸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 출발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을 여러분께도 해드리고 싶어요. 내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내 인생은 아직 뜨겁다. 내 나이가 어때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하나라도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어떤 음식을 나눌까 고민하고 회사 직원들과 새조리법을 어떻게 연구할까 상상하며 미소 짓습니다. 이 미소를 한때는 잃었지만 이제는 또렷하게 되찾아서 하루하루를 보람으로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니 곧바로 이런 미소를 다시 머금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